안녕하십니까? 자, 9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은 타임 웨이트 스테이트, 타임 웨이트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이 어떠한 경우에 발생이 되고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타임 웨이트 스테이트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 요 그림이 어떠한 그림이냐면은 우리가 TCP는 3개의 단계를 갖다가 거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단계가 연결 설정이에요. 두 번째는 데이터 주고받죠. 세 번째는 연결 종료입니다. 그 중에서 연결 종료 때 거치게 되는 4-way handshaking 갖다가 그림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료를 하자라는 finish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걸 보면은 지금 이 A라는 호스트가 먼저 B에게 종료 요청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A가 혹은 B가 서버냐 클라이언트냐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종료 요청을 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A가 B에게 먼저 종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료 요청을 갖다가 했어요. 그러면은 그 복습을 한번 해보면은 종료 요청 메시지를 갖다가 잘 받았다라는 에크를 갖다가 A 호스트에게 전송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fin 메시지를 다시 보내줘요. 이거 왜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크 메시지를 보내고 fin 메시지를 다시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조금 이따가 뒤에서 그림을 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기서 지금 A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종료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B 입장에서는 아직 자기는 해야 될 일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A에게 보내야 되는 데이터가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종료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 fin이라는 메시지를 다 받았다, 잘 받았다라는 걸 일단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 동안에 fin 메시지를 갖다가 보내는 그 시간 동안에, 보내기 전까지 B 역시 종료를 갖다가 하기 위한 준비를 갖다가 거친다라는 겁니다. 자, A는 당연히 그 준비를 갖다가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TCP는 양반이 프로토콜이죠. 자, 그래서 B가 이제 자기도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갖다가 다 했어요. 종료를 하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fin 메시지를 전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B가 보낸 fin 메시지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되죠. 자, 왜 그러냐면은, 자, B가 지금 A에게 마지막으로 또 알려줬습니다. 나도 이제 종료할 준비 다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럼 A 입장에서는 네가 종료하겠다라는 것, 종료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에크 메시지를 보내주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은, 너도 종료할 준비가 됐으니까 나는 정말로 종료를 할 거야 라는 하나의 그러한 응답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그 응답을 받자마자 B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어요. 자, 왜냐면 내가 종료를 하겠다라는 것을 A에게 알려줬고, 그 결과로 A가 종료를 갖다가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갖다가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소켓을 소멸시키죠. 즉,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완전히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A라는 호스트가 지금 보면은 B가 종료 요청을 갖다가 자기도 종료를 갖다가 할 준비가 다 됐다라는 그러한 fin 메시지를 보내고, 그럼 나는 정말로 종료할 거야 라는 의미의 에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 나 진짜 종료한다 라고 얘기해놓고서도 잠깐 지금 보면은 종료를 여기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바로 종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느 정도 임의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완벽한 종료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켓을 소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타임 웨이트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타임 웨이트 상태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에크라는 메시지를 갖다가 지금 전송을 했습니다. 자, 그럼 B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 받았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도달되지 않고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타임 웨이트 상태라는 것을 갖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낸 에크의 메시지가 종료가 되는 경우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까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A가 타임 웨이트 상태를 지니지 않고 나 정말 종료할 거야 라는 의미의 에크를 전송을 하면서 여기서 그냥 종료를 해버립니다. 자,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바로 종료를 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그 메시지가 그 중간에 B에게 도달하기 전에 소멸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B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기다리겠죠. 이 에크를 갖다가 받아야지만이 B 호스트도 종료를 할 텐데 이게 안 들어오니까 기다릴 거라고요. 기다리다가 결국은 또 무엇을 보낼까요? 자, 에크가 안 왔다는 것은 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 내가 마지막으로 나도 종료할 준비가 다 됐어 라고 알렸던 그러한 그 필 메시지를 갖다가 못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내면서 계속 기다릴 겁니다. 자, A가 그냥 무조건 정말 난 종료할 거야 라고 해서 종료하고 나가버리면 상당히 무례한 일이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자, 그래서 B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A 호스트는 자, 지금 종료를 갖다가 먼저 요청을 했죠. 종료를 먼저 요청한 호스트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난 정말로 종료할 거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타임 웨이트 상태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갔냐면은 자, 일정 시간 기다려요. 자, 일정 시간 기다려서 봤더니 B로부터 더 이상 응답이 없어요. 그건 어떠한 의미를 지니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보낸 에크를 받고 종료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에크 메시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B 입장에서는 내가 보낸 핀 메시지를 못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다시 재전송을 할 겁니다. 그죠? 아, 시기가 요 정도 되겠죠? 자, 이쯤에서 그 재전송을 다시 할 겁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지우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B 입장에서는 다시 핀 메시지를 전송을 해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A 호스트는 종료한다라고 했지만은 타임 웨이트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소켓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핀 메시지를 받고 또다시 얘는 무엇을 해줘야 되죠? 자, 얘가 핀 메시지를 갖다가 다시 보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에크 메시지가 도달 안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A 호스트는 또다시 에크 메시지를 얘에게, 자, B 호스트에게 전송을 할 겁니다. 자, 아시겠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타임 웨이트 상태라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 존재하냐면 먼저 종료를 갖다가 요청한 호스트는 반드시 타임 웨이트 상태를 거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으로 전송해주는 4웨이 핸들 쉐이킹의 특징이 뭡니까? 먼저 종료 요청을 한 애가 마지막 패킷을 전송을 하잖아요. 이 패킷이 사라졌을 때를 대비해서 타임 웨이트 상태라는 것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세요? 자, 요거를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의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 보면은 4웨이 핸드쉐이킹의 어떤 과정을 제가 이렇게 쉽게 그냥 말로 써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그림은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다가 자, 서버가 종료를 하자라는 종료 요청을 먼저 보냅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는 네가 종료를 하자라는 것을 내가 알았어. 하지만 잠깐 기다려라. 나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서버는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종료 준비가 다 됐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죠. 서버로 보냅니다. 자, 그럼 서버는 어떻게 합니까? 종료 준비가 다 됐다라고 하니까 그럼 난 정말로 종료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종료 메시지를 보내죠. 그럼 이걸 받는 순간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종료를 합니다. 그런데 서버는 다시 타임 웨이트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서버 자체가 소켓을 갖다가 다 반환하고 프로세스를 갖다 종료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 이 메시지가 중간에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만약에 소멸됐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 메시지를 못 받으면은 클라이언트는 뭘 할까요? 내가 종료 준비 다 됐다라는 걸 얘가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중간에 뭐 사라졌거나 해서 종료 준비 오케이라는 메시지 다시 보내겠죠. 그걸 받아주기 위해서 타임 웨이트 상태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더 이상 클라이언트로부터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면 실제로 종료가 됐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버도 그제서야 종료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떠한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뭐 서버를 갖다가 컨트롤 C키를 눌러가지고 종료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컨트롤 C키를 누르게 되면은 자, 모든 리소스들을 갖다가 반환을 하면서 종료를 하는데 그냥 무작정 그 프로세스가 그냥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C키를 눌러서 여러분이 종료를 하시더라도 바로 서버가 종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종료라는 연결 요청, 이 타임, 4웨이 핸드쉐이킹 과정을 100% 거칩니다. 거치고, 그 다음에 타임 웨이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버의 경우. 자,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C키를 누른 상태에서 서버를 종료하자마자 바로 서버를 다시 띄우면은, 예를 들어서 서버를 갖다가 IP 주소 127.0.0.1에 포트 9190으로
서버를 띄웠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바로 종료를 시켰어요. 컨트롤 C키를 눌러서. 그리고 나서 또다시 9190으로 서버를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가 뜨겠습니까? 안 뜨죠. 왜 그러냐면 타임 웨이트 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소켓은 IP와 포트 정보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9190이라는 포트가 사용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버를 띄우면 바인드 익셉션이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9190 포트 현재 지금 타임 웨이트 상태에 있지만 비록 서버가 여전히 사용 중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은 문제가 안 되고, 혹은 9190으로 띄워서 바로 안 되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포트만 바꿔주시면 돼요. 91, 예를 들어 91로 서버를 띄우시면은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 어떠한 상태, 타임 웨이트 스테이트에 대한 어떤 존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할 것이, 타임 웨이트 상태는 대략적으로 보면 2분에서 3분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A가 타임 4way 핸드쉐이킹의 마지막 과정인 에크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럼 B는 뭐라죠? 다시 핀 메시지를 전송을 하죠. 자, 그럼 핀 메시지를 갖다가 타임 웨이트 상태에 있는 예를 들어 A가 서버라고 하면 서버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크 메시지 다시 전송해 주잖아요. 자, 에크 메시지를 다시 전송을 해주면서 기존의 타이머를 갖다가 다시 설정을 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왜냐면 에크 메시지를 새로 보냈으니까 이 에크에 대한 어떤 응답이 올지 안 올지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 웨이트 상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타임 웨이트 상태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상용 서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어디 서버가 다운됐다라고 하면은 5분도 상당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5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서버 다운됐을 때 2분만 다운된 상태로 있어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보통 흔히 말하기를 밖에서 2시간 기다리는 것 이상의 그러한 지루함을 준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누군가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서버는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임 웨이 상태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클라이언트 입장, 호스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B가 호스트인 경우엔 호스트 입장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반드시 지니는 것이 유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지니는 것이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서버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를 갖다가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타임 웨이트 스테이트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지니지 않기를 원해요. 서버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종료가 됐다. 그럼 바로 띄울 수 있어야 되겠죠? 타임 웨이트 상태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서버를 바로 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켓 옵션을 통해 가지고 옵션 설정을 통해 가지고 타임 웨이트 상태를 갖다가 지니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예제를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reuse addr.c라는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그냥 에코 서버입니다. 에코 서버인데 실행하실 때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에코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서버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요거를 갖다가 주석 처리해서 하나 더 넣어놨어요. 자, 그림 보시면은 소켓 옵션을 갖다가 조작하는 소스 코드를 여기다가 지금 일부 삽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일단 읽어보시면은, 자, 이것은 옵션을 갖다가 조작하고자 원하는 소켓을 가리키는 거죠. 즉, 서버 소켓의 옵션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옵션의 레벨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옵션 네임이에요. 자, reuse addr이라는 옵션의 상태를 갖다가 true로 바꾸는 경우에, 자,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현재 서버가, 잠깐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타임 웨이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서버를 재가동하면은 타임 웨이트 상태에 존재하는 서버 소켓의 포트를 갖다가 뺏어서 새로 실행하는 서버에게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지금 서버를 실행을 했는데, 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서버가 종료가 돼버렸어요. 먼저 종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9190 포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타임 웨이트 상태에 있다. 이 경우에 새로운 서버 9190 포트로 다시 서버 우리가 못 띄우잖아요. 근데 아까와 같이 소켓 옵션을 조작을 하시면은 무엇이 가능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서버를 여러분들이 다시 띄우려고 해요. 이 시점에 타임 웨이트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이 서버를 9190으로 다시 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타임 웨이트 상태에 있는 서버 소켓의 9190 포트를 갖다가 뺏어가지고 이 새로운 서버에게 재할당 해준다라는 겁니다. 비록 타임 웨이트 스테이트에 있다 할지라도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자, 이 코드가 그것을 갖다가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옵션 상태를 지금 현재 true로 두고 있고요. 자, 이 true는 지금 제가 위에서 매크로로 정해놓은 상수입니다. 자, 그리고 그 true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 옵션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예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을 갖다 주석 처리해놨는데 이 주석을 풀어버리면은 서버는 언제든지 실행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주석 처리를 그대로 두고 여러분들이 이 서버를 실행을 하시면은 만약에 서버를 여러분들이 컨트롤 C키를 눌러서 종료를 하시면은 다시 띄우면은 또다시 바로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인드 익셉션이 발생이 됩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현재 9190이라는 포트가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실행된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서버를 실행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 에코 클라이언트 실행 그림은 지금 여기서 추가가 안 되어 있는데 아무거나 여러분들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실행을 시켜서 지금 이거 있죠. 서버 먼저 종료하세요. 컨트롤 플러스 C키 눌러서 이거는 뭐냐면은 에코 클라이언트가 전송해준 메시지예요. 이것을 갖다가 콘솔에 출력을 해준 다음에 에코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전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 컨트롤 C키를 눌러서 종료를 하시는 거예요. 이 컨트롤 C라는 그 키 입력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는 이 책을 이제 좀 뒤로 나가면은 실제로는 이것이 시그널을 전송을 해주는 거거든요. 어떠한 의미의 시그널인지 뒤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대로 9190으로 서버를 실행을 하면은 바인드 에러가 발생이 됐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왜냐면은 현재 서버는 어떠한 상태에 있냐면은 그렇죠. 타임 웨이트 스테이트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9190 포트가 현재 사용 중에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9191로 실행을 하시면은 당연히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만약에 아까 전에 그 소스코드에서 주석 처리를 갖다가 해지하신 다음에 컴파일해서 다시 실행하면은 이 경우에 바인딩 에러가 발생되지 않고 그냥 실행이 돼요. 왜? 타임 웨이트 상태에 있는 9190 포트를 갖다가 새로 시작하는 서버에게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소스코드 그 서버의 IP와 포트를 갖다 재할당할 수 있도록 옵션을 설정. 사실은 IP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들 포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소켓을 생성을 하죠.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면 자, 현재 타임 웨이트 상태에 존재할 경우에 새로 포트가 할당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옵션을 true로 설정을 해주고 그 서버 소켓, 얘를 갖다가 서버 소켓으로 쓰게 될 텐데 그 서버 소켓의 그 옵션을 변경해주고 있죠. 즉 타임 웨이트 상태에 있을 때 자, true로 전달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냐면은 타임 웨이트 상태에 있을 때 다른 서버가 실행이 되면 그 서버에게 나는 IP와 포트를 반환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타임 웨이트 상태 일반적으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생각 외로 많이 모르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러한 개념을 갖다가 사실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어떠한 문제에 도달했을 때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이번 장 마지막 강의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